이번 영상에서는 언리얼에서 한글 폰트를 바꾸고 싶을 때 UI에 적용하는 방법과 그리고 이렇게 월드상의 텍스트 렌더러에 적용을 하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언리얼에서 예제를 시작하기 전에 우선 폰트 파일부터 다운로드 받고 시작하겠습니다. 한글.naver.com 폰트로 가보시면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글꼴들이 있습니다. 저작권에도 보이지만 상업적인 사용도 가능하게끔 라이센스 안내가 되어 있죠. 저는 첫 번째 항목인 나눔 글꼴 요거를 받을 겁니다. 다양한 글씨체들이 갖춰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나눔 글꼴을 받으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폰트 파일들을 쭈루룩 한 번에 받으실 수가 있고요. 이것을 우선 언리얼에 가지고 와 볼 겁니다. 언리얼에서 이렇게 폴더 하나를 만들어서 여기에다가 폰트들을 쌓아 볼 건데요. 바른 고딕이라고 되어 있는 윈도우에 사용하는 TTF, 맥에서 주로 사용하는 OTF 크게 상관없습니다. 여기서 TTF를 기본 글꼴을 드래그해서 넣어 주겠습니다. 물어보죠. 그러면 폰트 에셋을 만들 것이냐? 예스를 하면 두 가지 에셋이 생성이 됩니다. 첫 번째로는 폰트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폰트 페이스라고 하는 것이고요. 언리얼에서 폰트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다 하는 폰트 에셋, 이렇게 두 가지 에셋이 있는데 폰트 에셋을 더블 클릭해 보면 현재는 글꼴이 하나만 디폴트로 정해져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또 다른 폰트, 다른 글씨체로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명조체로 OTF로 이렇게 갖고 와 볼까요? 이번에 갖고 올 때는 폰트 에셋은 생성하지 않고 폰트 페이스만 생성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폰트 페이스가 생성됐고 폰트 에셋이 있죠. 실제로 UI에서 사용할 때는 폰트 페이스가 아닌 폰트 에셋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럼 이 폰트 에셋에다가 이렇게 드래그해서 좀 옆으로 빼놓고요. 폰트 페이스를 애드 폰트 버튼을 눌러서 여기에서 우리가 가지고 온 나눔 명조체를 이렇게 등록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앞서서 폰트 파일을 가지고 오면서 만들어 놨던 언리얼 폰트 에셋, 여기에는 총 두 가지 TTF, OTF 가리지 않고 임포트 된 걸 확인할 수 있죠. 이 폰트 페이스 에셋을 더블 클릭해 보시면 내가 가지고 온 폰트 에셋의 형식을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우클릭해서 유저 인터페이스에 위젯 블루프린트를 하나 만들어서 어떻게 적용하는지 보겠습니다. 위젯은 UI 언더바 폰트 테스트라고 지어주고요. 여기에서 패널은 기본 캔버스 패널을 드래그해서 넣고 텍스트 컴포넌트를 드래그해서 넣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화면에서 좀 잘 보일 수 있게 앵커를 가득 차게 일단 해주고 폰트 사이즈도 좀 크게 키워 놓겠습니다. 여기에서 기본 폰트 패밀리, 이 텍스트 블록의 폰트 항목을 보시면 언리얼의 기본 세팅으로 되어 있는 로보토라고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 텍스트를 한글 입력이라고 이렇게 하면은 잘 나오고 있죠. 여기에 있는 폰트 패밀리, 요것을 클릭해서 우리가 생성했던 나눔 바른 고딕 선택해 놓고 이 타입 페이스 항목을 보겠습니다. 디폴트라고 되어 있고요. 폰트라고 이렇게 두 가지로 되어 있죠. 에셋으로 가보면 디폴트가 있고요. 우리가 추가해 놨던 폰트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폰트라고 되어 있는 항목을 한 번만 이렇게 클릭하시면은 바꿀 수 있죠. 그럼 나눔 명조로 이렇게 바꿔 놓게 되면 저장을 해 주겠습니다. 다시 UI로 돌아와 보면 타입 페이스 항목에서 우리가 지정한 이름으로 바뀐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선택해 보면 폰트가 잘 바뀐 것을 알 수가 있죠. 아주 간단하게 한글 폰트를 입력할 수 있는 방법인데 우리가 이렇게 텍스트를 활용하는 경우가 UI 말고도 하나가 더 있습니다. 서드 퍼슨 맵이 처음에 오픈이 됐을 때 이것이 서드 퍼슨 템플릿으로 만들어졌다라고 이렇게 텍스트 렌더러라는 액터를 통해서 명시해주고 있죠. 여기에다가 한번 한글을 적어 보겠습니다. 3인칭 슈팅 템플릿 하게 되면 텍스트 렌더러에는 머티리얼 그리고 폰트와 관련되어 있는 에셋 세팅들이 있는데 여기에 있는 세팅들은
한글을 받아줄 수 없습니다. 실제로 여기에 폰트 항목에서 우리가 임포트했던 나눔 고딕 폰트를 이렇게 임포트한다고 하더라도 나오지가 않습니다. 이 원리에 대한 설명을 위해서 머티리얼을 한번 열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텍스트 머티리얼이라고 되어 있는 거 요거를 더블 클릭해서 열어보겠습니다. 텍스트 머티리얼은 문자에 대해서 이렇게 미리 다 이미지로 만들어 놓고 여기에 있는 정보들을 불러와서 글자를 조합해 주는 방식인데, 우리가 사용해야 될 한글 글자들은 이 머티리얼에 현재 포함되어 있질 않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다른 방법을 통해서 이 텍스트와 관련되어 있는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우선은 이것을 위해서 오른쪽 클릭해서 유저 인터페이스에 폰트 에셋을 따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 폰트 에셋이라고 하는 게 반드시 외부에 있는 폰트 파일을 임포트할 때만 만드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만들어서 폰트 오프라인이라고 이름을 지어주도록 할 겁니다. 자, 이것을 일단 클릭해서 열어보면 내가 폰트 페이스를 등록해서 사용하는 방식, 이것은 런타임이고요. 여기에 있는 항목을 오프라인으로 바꿀 건데 이 오프라인으로 바꾸기 전에 반드시 윈도우상에서 해야 될 절차가 있습니다.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폰트를 오른쪽 클릭해보면 폰트 파일에 설치가 있죠. 이것이 윈도우에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설치를 먼저 하고요. 폰트 캐시 타입을 오프라인으로 바꿔줘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진짜로 바꿀 거냐라고 묻죠. 예스 눌러주고, 이거는 언열이 아닙니다. 윈도우상 폰트 요런 목록을 전체를 쫙 훑어볼 수 있죠. 여기에서 나눔, 명조, 한글 OTF 방금 설치해놨던 게 있죠. 요것을 선택하고 확인 버튼을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기본 ABCD 그리고 약간의 특수 문자가 포함되어 있는 것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요 폰트 네임은 나눔 명조 OTF 한글이라고 돼 있죠. 요 폰트 스타일을 바꾸는 건 좀 이따가 보여드리고요. 여기에서 알파 온리는 체크를 해주세요. 중요한 거, 글씨를 하나하나, 우리 한글 같은 경우엔 조합형이죠. 그러다 보니까 기역과 니은과 아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합쳐져서 하나의 글씨를 만드는 거잖아요. 기본 영어권이 아닌 글씨를 관리해주는 방식을 유니코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유니코드에는 각 나라별로 자리가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걸 입력하는 게 이 유니코드 레인지라는 항목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자음과 모음의 유니코드 범위고요. 그리고 조합이 가능한 모든 글자 수의 범위는 지금 보이는 AC00에서부터 D7, A3까지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제가 완성형 글씨만 한번 이렇게 쭉 불러와 볼게요. 유니코드 레인지에다 붙여넣기 하고, 범위의 중간을 의미하는 구간은 이렇게 대시로 표현이 돼야 됩니다. 엔터를 눌러주고요. 그리고 나서 제일 중요한 건데, 예전 버전에서는 여기 메뉴 중에 이 리임포트라는 옵션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리임포트 되는 옵션이 에셋을 컨텐츠 브라우저에서 오른쪽 클릭하면 여기에 옮겨갔습니다. 이것을 리임포트 시켜보면은 가나다라에서부터 조합이 가능한 모든 글씨들이 이렇게 쫙 리스트업이 되는데 너무 글씨가 작죠. 그래서 제가 테스트 해본 바로는 이 헤이트 값이 24픽셀 정도 되고, 아래쪽에 있는 텍스트 페이지 이게 2048에 헤이트의 최대값은 1024입니다. 이렇게 맞춰놨을 때 이걸 다시 리인포트 할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글씨들이 쭉 완성이 된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 보면 기본 ABCD까지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가지고 머티리얼에 적용을 해줘야 됩니다. 우선은 기존에 우리가 텍스트 렌더러에서 여기 기본 적용되어 있는 디폴트 텍스트 머티리얼이 있죠. 구조는 참고만 할 겁니다. 버텍스 컬러가 베이스 컬러에 연결되어 있고, 폰트가 오파시티 마스크에 연결되어 있다. 이러한 정보, 그리고 블렌드 모드 투사이드 체크되어 있는 요것만 참고를 할 거고,
실제로 머티리얼을 만들어 보면 이렇게 됩니다. m 한글 폰트라고 만들어 주고요.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거 버텍스 컬러 포함되어 있어야겠죠. 이것이 이제 나중에 텍스트 렌더러에 가지고 있는 여기 있는 컬러 값하고 믹싱이 되는 거니까 필요하고, 폰트 여기서 샘플이라고 되어 있는데 샘플을 바로 파라미터로 이렇게 빼겠습니다. 폰트 파람, 그리고 요것을 러프로 리니어 인터폴레이트로 알파에다가 이렇게 연결이 된 상태에서 여기 있는 값이 마이너스 90에서 90이었거든요. 이것이 오파시티 마스크로 쉐이딩 모드, 이 마스터 노드 선택했을 때 오파시티 마스크드, 그리고 투 사이드 체크가 되어야겠죠. 현재는 폰트 파라미터가 비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에러가 뜨는 거고요. 여기에다가 우리가 만들어놨던 오프라인 요 에셋을 폰트 파라미터 여기 폰트 항목에다가 드래그해서 넣어주겠습니다. 그럼 에러가 사라지고 지금 보는 것처럼 이렇게 글씨들이 보이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거, 한글 같은 경우에는 글씨의 구조 자체가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러프 값을 스칼라 파라미터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러프 민값 스칼라 파라미터로 러프 맥스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다가 초기값인 언리얼의 기본값 마이너스 90에서 90까지를 일단 입력을 해줄게요. 어플라이를 해줍니다. 자, 전체적인 노드를 보면 이렇습니다. 세팅을 좀 한 화면에 다 담아 볼게요. 자, 폰트 에셋 적용되어 있는 폰트 파라미터, 그리고 러프 값들은 전부 다 변형할 수 있게끔 파라미터로 뺐고, 마스터 노드는 마스크드의 투사이드 뒤쪽에서도 볼 수 있으니까 체크가 돼 있죠. 이것을 머티리얼 인스턴스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create material instance mi 나눔 명조, 여기서 러프 값을 파라미터로 뺀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한글은 굉장히 복잡한 조합형 글자이기 때문에 이 러프 값을 통해서 보이고 안 보이고의 영역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각각의 폰트마다 조금씩 조절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폰트를 조금 더 가독성 좋게 만들려면 개인적으로 요걸 파라미터로 빼두는 거, 요게 좀 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만든 이 머티리얼 인스턴스를 텍스트 머티리얼에 적용을 하는 거죠. 텍스트 머티리얼에만 이렇게 적용을 하면 위에 있는 머티리얼 항목도 자동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명조체로 했으니까 이 폰트 오프라인 요걸로 명조로 글씨 인식을 시켜줘야겠죠. 여기에서 마지막으로 오프라인으로 되어 있던 폰트 에셋에 폰트 네임 있죠? 요거를 윈도우 상에 잠시 메모장에서 글꼴을 좀 보겠습니다. 편집해서 글꼴을 보면 여기에서 제 컴퓨터에 임포트 되어 있는 이러한 글씨들 있죠? 저는 굴림이나 궁서체를 임포트 하진 않았으니까 언리얼에 이것을 그대로 굴림이라고 글꼴에 있던 항목 그대로 적용을 하고 다시 리임포트 해주시면 이런 식으로 굴림체가 임포트 됩니다. 폰트 캐시 타입이 오프라인일 때의 폰트 네임은 언리얼이 아닌 윈도우에 설치되어 있는 폰트다라는 거 잊지 마세요. 여기까지 하고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